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봄에는 유난히 가물고 건조하고 그리고 가문 날씨가 길고 바람이 이제 세게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통계가 하루에 31건의 산불이 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불로 인해서 또 인명사고도 발생하고요. 또 농가 집도 소실되고 또 경운기 같은 농기구도 소실되고 과수원도 소실되고 그런 현상이 있고 아직도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지금 안동까지 번진다 그러고요. 울주도 산불이 대형화돼 갖고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산청하고 의성하고 울주군이 세 군데가 대형 산불로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시절에 산불 서로 조심하시고 또 산불 사고로 당하신 분들한테 애도를 표하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초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즌에 이런 즈음에 산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만져보는 것이 또 산림기술사 공부를 하는 우리로서 또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산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시오입니다. 137회 올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있을 137회 산림기술사 예상 문제를 한번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원인과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가문제를 설정해 놓고 답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1번 이제 산불 문제니까 산불에 대한 이제 요약을 먼저 써주는 것이 논술에서 답안 작성에서 요령이죠. 1번 산불의 3요소. 산불은 이제 산소와 열과 연료가 세 개의 인자가 있어야지 산불이 나죠. 연료, 땔감이죠. 나무, 잔디 이런 것들, 비닐, 낙엽. 이런 것에 이제 산소가 공급돼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산불이 난다 이 뜻입니다. 산소, 열, 연료. 2번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의 정의. 이제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도표로 반을 세로로 가른 다음에 연중화 정의, 대형화 정의를 갖다가 표로 갖다가 나누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채점자들이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의 정의를 먼저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연중화 정의. 1990년대에는 연간 112일이 산불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2024년, 2023년, 2021년 이런 최근 3년에는 1990년대에는 112일이 산불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204일이 산불이 발생해서 92일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산불에 연중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간 대형 산불은 3, 4월에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5월 발생도 증가했다 이겁니다. 연중 발생이죠 결국은. 오른쪽에 대형화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대형화. 산불의 대형화는 무엇이냐? 산림의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확산된 산불 100헥타입니다. 두 번째, 산불 지속 시간이 24시간 이상 이어질 때 이틀입니다. 이것이 산불의 연중화와 대형화의 정의를 이렇게 세로로 양식을 만들어서 써주십시오. 세 번째,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원인.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원인. 왼쪽에는 연중화 원인
오른쪽에는 대형화 원인, 연중화 원인 1.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 기간 증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산불이 크게 발생하죠. 뭐 LA라든가 우리나라, 뭐 일본 산불 작년에. 그러니까 연중화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 기간이 증가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발생한다. 세 번째, 산불 발생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 오늘도 뭐 TV 보니까 뭐 산소 용접기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이 튀었다. 또 성묘객이 예불기를 작동하다가 예불기 쎄 나라고 돌멩이하고 부딪혀서 스파크가 나서 불로 번졌다. 또 2년 전에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담뱃불 투척 등이다. 이렇게 산불 발생 요인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묘, 산소 용접기, 담뱃불. 옛날에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제일 많았죠. 그리고 등산객 실화, 그리고 산나물 채취자들의 실화, 그리고 집 뒤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산불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대형화 원인은 첫 번째, 산불 위험도를 나타내는 산불 기상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산불 기상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두 번째, 확산을 가속화하는 지형. 확산을 가속하는 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산림이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온통 산악 국가입니다. 산이 있고 평야가 있고 동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산이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확산이 가속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형화 원인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 주민 생활권이 확장된다. 산림 바로 옆에 집도 있고 농가가 있고, 그리고 창고가 있고, 그리고 경운기가 있고, 과수원이 있고,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더불어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다 이거죠. 네 번째, 소나무가 단순히 많고 소나무에 송진이 있으니까 불쏘시개 감이 돼서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잘 타고, 수관화, 지표화, 수간화가 같이 돼서 산불 비화가 돼서 점점 더 대형화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연중화 원인 네 번째, 산림 접근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 접근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버들이, SNS를 이용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활동도 많이 하죠. 캠핑도 많이 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산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SNS 이용자들이 가기 때문에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산불의 대형화 원인 중에서 다섯 번째, 울창한 숲의 연료량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산림이 많이 울창해졌지 않습니까? 구기림 같은 경우에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데 보면은 헥타당 임목 평균 축적이 100리방, 120리방, 심지어 잣나무림, 소나무림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인공림에는 130, 150리방까지 헥타당 축적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울창한 숲이 불길이 거세게 건지고 대형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여섯 번째, 진화자원의 절대 부족입니다. 진화대원. 지금 진화대원이 산청이라든가 울주라든가 그리고 의성 이런 데 가는데 1200명이 가고 1600명 가도 낮 밤으로 계속 끄고 있어도 역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대제목 네 번째,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대책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연중화 대책 1. 산불 조심 기간 연장 1월 24일에서 5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래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땡기는 것도 1월 24일부터 좀 땡기고 끝나는 것도 5월 15일이 아니라 5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산불 감시원 운영 날짜의 연장. 산불 감시원 돈이 없어가지고 1인당 8만원 주나 8만 5천원 주는데,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너무 싸니까 그런 이제 산불 감시원을 갖다가 날짜를 갖다가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산불 예방 전문기관의 조속한 신설. 산림청에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산지 보전협회, 산불방지협회
뭐 이런데 세 군데를 갖다가 합쳐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재난 방제 예방 인력, 방제 인력을 갖다가 양성을 해서 대처하게 되면 연중화의 대책이 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 산불의 연중화 대책 연구.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산불의 연중화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을 계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을 좀 고도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1960년대생들 70년대 초까지 이런 분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은행에서 뭐 교사로 있으면서 아니면 공무원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기업 다니면서 있던 분들이 다 퇴직을 해갖고 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별장을 짓고 또 제2의 뭐 산촌 귀농귀촌을 해갖고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자주 시키고 좀 교육을 고도화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6번 산림재난 대피 명령법. 산림재난 강제명령이죠. 이제 산불이 발생했으니까 마을 기관으로 다 대피하시오. 이런 것들 갖다가 조속히 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산불의 대형화 대책 오른쪽입니다. 1번 산불 진화 임도 등을 신설하고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되죠. 산불 진화 임도를 지금 3년 전에 산림청의 고유 사업으로 이제 해서 전국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TV에 방지하는 거 보면 지금 산청에서 임도를 활용해서 끄고 있다. 뭐 어디입니까? 안동 밑에 산불을 갖다가 임도를 활용해서 좀 끄고 있다. 뭐 울주라든가 뭐 이런데 의성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임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임도가 있어도 산불이 거세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잔불 정리하고 그럴 때는 임도를 이용해서 신속히 진화 차량, 진화대 차량, 그런 물을 실은 그런 덤프트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빨리 진입을 해서 끄게 되면 한결 진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두 번째, 산불에 취약한 대면적 소나무림을 일부 내화수림대로 조성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동해안에 우리나라 양지 쪽에 소나무림이 많은데 뭐 30m 폭으로 갖다가 소나무림을 제거하고 내화수림대, 참나무류 같은 거 이런 것을 심어서 산불이 크게 빨리 번지는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산불 진화 헬기 등 진화 자원 예산의 대폭 증대. 지금 헬기가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제 뭐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러시아에 인해서 부속이 없어서 뜨지 못하고 있다. 산불 진화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으로 창피한 얘기죠.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산불 진화 헬기를 대폭적으로 몇백 대 구입을 해야 되고 산불 진화 자원, 뭐 물탱크, 물 보급하는 차량 이런 것들부터 좀 세련되고 고품질의 것을 갖다가 카나다, 미국 거, 호주 뭐 이런 데에 선진국의 것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좀 해서 대폭 예산도 증대하고 자원을 갖다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산림 인접한 가옥 장소에 가옥 등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법제화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 대형화 대책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5번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산불 예방 숙각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숙각구기와 산불 예방 숙각구기를 해야 되는데 산불 예방 숙각구기를 좀 해서 불쏘시개를 많이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5번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큰 5번, 산불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왼쪽에 경제적 영향, 오른쪽에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1번, 목재 자원의 소실. 2번, 버섯, 약초, 산채, 밀원, 꿀 따는 것이죠. 등 부산물, 임업부산물 소실. 3번, 관광 수입 일실. 4번, 주거지 및 재산 피해. 오른쪽에 사회적 영향 1번, 인명피해. 2번, 환경 파괴. 3번, 사회적 불안과 심리적 영향. 4번,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큰 7번, 산불 진화의 저해 요인. 산불 진화하는데 저해되는 요인 1. 기상적 요인. 동글뱅이 1. 강한 바람.
자, 산불 진화의 저해 요인 두 번째, 짙은 안무. 저번에 TV를 보니까요, 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산불 진화에 출동하게 되면 이제 위에서는 이제 산불 끄려고 이제 헬기로 물을 붓고, 또 밑에서는 소방대원 특수진화대 저희 같은 산림 공무원들이 이제 등짐 펌프에다가 물을 싣고 올라가서 물을 막 내뿜고 이런 과정에서 연기가 엄청납니다. 하늘 높이. 그래서 이 지상진화대도 불 끄기가, 방화선 긋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위에서 헬기들이 이제 비행을 하면서 물을 갖다가 투하해야 되는데 굉장히 타격점도 못 찾을 수가 있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운행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짙은 연무도 역시 산불을 갖다가 진화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해서 강한 바람이 생성됩니다. 뭐 태백산 같은 데는 이제 팬 현상이 있어갖고 편서풍이 불어서 이제 양양 간성 지방에 양간지풍이 부는 것도 문제지만, 산청이라든가 이런 내륙 지방 의성 이런 데도 강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해서 강한 바람이 생성돼서 산불이 더 번지고 끄는데 힘들다 이겁니다. 네 번째,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흘, 15일, 한 달 이렇게 비도 적게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해 요인이다. 기상적 요인. 두 번째는 지형적, 임상적 요인. 1번, 급경사의 고지대 산지 특성으로 진화에 불리하다. 우리나라 산림은 고기 습곡 산지구 환태평양 조산되기 때문에 산들이 다 경사가 심하고 암석이 많기 때문에 산불 진화하는데, 지상 진화대, 헬기로 진화하는데 힘들고 또 산불이 급격히 번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대면적의 연속적인 산림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이림, 사유림이 산림이 굉장히 계속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산불이 한번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없이 산림 비화가 계속되고, 그리고 산이 대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불이 탄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산불에 취약한 단순 소나무림 분포.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써야죠. 산불에 약한 소나무림이 너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특히 동해안에. 네 번째, 백두대간과 양간지풍. 자, 이 문제에 대한 큰 대제목에서 여덟 번째, 결론. 1번, 산불의 연중화에 대비하여 산불 방지 기간을 확대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두 번째, 산불 진화 헬기와 장비에 필요한 예산의 대폭 확대로 대형 산불에 대비해야 한다. 3번,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과 같은 산불 대응 등 전문기관의 조속한 신설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두 줄씩 세 꼭지를 가름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5일째인가요? 5일째 산불이 굉장히 번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기술사 공부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산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또 책을 보고 검색을 하고 과학원 것을 보고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답안을 정확하게 약 3장짜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산불 감식 지표 이런 것들이 용어에 나가고 산불 피해지에 대한 인위적 복구, 자연적 복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공부를 요사이 산불을 보면서 단단히 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